나는 워터젯 파워다. 무야공이라고 적었습니다. 대선 승리의 공식을 저는 잘 압니다. 유승민은 강합니다. 우산이 되어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이 붙여준 이름인데요. 다 함께 조정하고 타협해서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강철입니다. 지난 9월 16일 첫 TV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선택 논란, 고발 사주 의혹, 이를 반박하는 정치 공작 의혹 등 후보의 많은 숫자만큼이나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이 경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이 과연 경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시사직격은 지난 민주당 편에 이어 국민의힘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후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를 통해 예비 대통령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윤석열 후보는 가장 먼저 충청 지역을 찾아 충청 대망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가 200에 2개를 쓰는데 네? 우리 아빠 배견하고 경선 일정 중 많은 시간을 전통시장 방문에 쓰고 있는 윤 후보. 친숙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서민 표심 잡기에 집중한 행보로 보입니다. 여름에 좀 풀렸습니까? 모자가? 아유, 저는 상민들은요 돈 많이 벌게 해주면 그게 최고입니다.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꼭 이러십시오. 네네. 가면서 왔는데 중절모 같은 거 어떻게 좀 한번 써보시죠. 이거 앞에 보시고 이색이 좋아 보이잖아요. 왜 이쪽 보셔야죠. 분이 이렇게 사람 많은 현장 오시는 거 대선 출마가 처음이시니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고맙죠.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환호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대선이라는 큰 파도에 몸을 실은 윤 후보. 시사 직격이 그 소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물 한 잔 안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한 정치를 선언하신 지 3달 정도 다 돼가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고 선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정말 그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사건 같은 게 있으실까요? 대통령의 측근, 핵심 인사 이런 사람들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가 무섭고 민심이 무섭습니다. 그거를 은폐하는 정권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 시기, 강제 수사 범위 등에서 여권과 강하게 충돌했던 윤석열 후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 판사 사찰 등의 이유로 사상 초유의 총장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반문재인 정권의 상징으로 떠오른 윤석열 후보. 퇴임 전부터 범야권의 대선 유력 주자로 손꼽혀왔습니다. 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예. 불의에 대항해서 너무나 자기 온몸을 던져서 혼자 맡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굴의 투지로서 우리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부터 시작해보죠. 네. 시민들의 인상 어땠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8명의 후보 중 5위, 비교적 좀 낮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강점을 보였던 부분이 정권 교체의 인물 경쟁력 부분이거든요. 5.2점을 받았는데 검찰총장 시절에 그 반문 기치의 선도주자로서 그 강한 리더의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노란색 부분, 바깥의 네.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안쪽에 붉은색인데 간격이 꽤 큽니다.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미지 간극이 가장 큰 후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계속되는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 이제 지지층이 볼 때 저 사람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국민들의 지지보단 더 지지를 보내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총장직 사퇴 후 초미의 관심사였던 윤 후보의 거취. 당내 유력 후보가 없어 고심하던 국민의힘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다들 보시는 데서 또 맥주 마시니까 또 맥주 맛이 더 좋네요.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나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하자마자 각종 발언들이 구설에 올랐고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지율 상승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에 맞서는 인물이 아니라 5년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반사체, 발광체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 미래를 이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철학이 그냥 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 측의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가장 요즘 뜨거운 고발 사주 논란에 대해서 진실을 뭐,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께 아니 한마디 그건 뭐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도대체가 그 제 처와 또 한동훈 검사장을 묶어서 그걸 함께해서 고발할 도대체 이유가 뭐며 또 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제가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도 수사를 이제 중단시켰어요. 더 하지 마라 이러고 그렇게 해서 특별수사 이런 사건들도 선거 때는 하지 말라고 해놓은 마당에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야당한테 이거 야당이 이런 걸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해당 의혹이 이번 경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이유, 특히 여당으로부터 그거는 바로 윤석열 후보를 여당에서 가장 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강적을 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오랜 검사 경력이 윤 후보에게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개가 돼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권력에 맞선 강골 검사 이미지는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려 탄핵 책임론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날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 윤 후보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KBS 시사직격에서 나왔는데요. 방금 윤석열 후보가 다녀갔는데 어떻게 윤석열이가 왜 옵니까? 왜 옵니까? 정치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라고. 어디 박근혜 대통령 따님을 감옥에 집어넣고 와가지고 말이야. 여기 와서 정치 쇼하고 앉았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가 너무 뜨겁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두 분 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라 또 그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감내해야 될 그런 것이고. 검찰과 대통령은 전혀 성격이 다른 일인데 하실 수 있을까 불안해가지고 국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라의 그 부패 구조와 이런 그 도덕적 해이, 자기 권한과 어떤 공적인 권한과 자산을 사유화하는 이런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슬 구조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좀 제가 비교 우위가 상당히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한 지지를 보내시는 거는 그런 거를 고쳐나가라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줄곧 1위를 내줬던 홍준표 후보. 경선이 시작된 직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남을 찾아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많은 선거를 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선거를 하면 내려오는 사람이 이기는 선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토론 시작되기 전에 아마 골든 크로스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정통 그 보수 적장자이시고 또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속 시원히 뚫어주는 그런 화끈한 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6년 정계에 입문해 고선 국회의원, 재선 도지사, 원내대표, 당대표 등 화려한 정치 경력을 쌓아온 홍 후보. 선거에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대선에선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여자도 왔던데? 네, 여자분 패배의 경험을 뒤로하고 재도전에 나선 각오는 어떨까? 요거를 너무 자랑스러워서 보통 요 정도 연세면은 이제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대통령 자리 너무 힘들잖아요. 지난 탄핵 대선 때 패배하고 난 직후부터 다음 대선은 제대로 준비해서 내가 국가 경영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로서도 이번이 마지막이죠. 지난 1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홍 후보. 오랜 의정 활동과 행정 경험을 가진 만큼 실무자와의 대화에서도 막힘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발표를 드린 거 아닌가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지금 잘 비행사고라는 게 1%의 위험이 있어도 그 공항에 안 옵니다. 미국에 가는 항로 중에 샌프란시스코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항공사들이 많아요. 이 착륙 사고가 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게 국가 백년대계인데 제대로 하려면 3,500m 가지고 이 바다 매립공항이 과연 안전한지 다시 봐야 돼요. 이후의 행선지는 뜻밖의 곳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화마을. 홍 후보는 경선 기간 동안 상징적인 장소들을 방문해 자신만의 메시지를 자주 전하곤 했습니다. 이날도 의미심장한 글귀를 방명록에 남겨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당 애들은 전부 엄두한테 다가 있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금 경선 거래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넘어 앞선 홍준표 후보. 특이한 점은 당내 지지율에선 윤 후보에게 뒤지는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높은 탓에 역선택 효과가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호남
20, 30대 쪽에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의식해서 온 게 아니냐. 역선택? 네. 역선택은 가장 취약한 후보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선택을 하려면 절을 하면 안 되죠. 황교안을 하는 게 맞죠. 아니 어떻게 역선택을 하는데 그 자기들한테 부담스러운 사람을 역선택합니까? 역선택이면 윤석열 후보를 역선택해야지. 나를 보고 역선택해야지. 사실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에서 이례적으로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본선에 가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나중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분들이 그래도 홍준표 후보 괜찮겠네 라고 눈길을 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낙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정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60대의 표심은 잡지 못한 상황. 홍준표는 사퇴하라. 홍준표. 야마리까지 가지고 인간부터 해. 내가 대통령 되기는 확실히 되는 모양이네. 저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내가 대통령 되기는 확실히 되는 모양이네. 대신 2030 세대가 홍준표 후보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디 악수했어요? 좋아하세요, 홍준표? 아, 네, 홍준표 지지합니다. 홍준표 대통령! 네, 지지하세요. 네네네, 지지합니다. 본선에 가서 60대 이상 분들이요, 50대 이상 분들의 표를 받는다면 충분히 이재명 후보 이기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친구도 그렇고 전부 다 홍준표 후보 지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긍정적으로 봤을 땐 꾸준한 대중과의 소통 노력인 것 같아요. 세상이 변했다. 홍반생이라 그런 별명은 나 참 그거 안 돼. 그게 걸핏하면 감옥 보내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나는 이게 뒤에서 돈 안 뜯는가 몰라. 지난 대선에 실패한 이후에 그 유튜브로 소통을 하면서 그 구독자 수 한번 보세요. 그 구독자 수가 지금 지지 기반이 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상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당내 경선과 대중 경선이 결합된 형태의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니네가 원하는 게 뭐고 어떤 식으로 말해주길 원하냐. 그러나 이른바 사이다 발언 이면엔 거부감과 우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합니다. 여성들은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안 할까요? 혹시 이게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막말, 발언,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돼지발정제, 부처를 축소하겠다, 의원 수를 감소하겠다, 징병제를 폐지하겠다. 진주의원을 폐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다른 질문 할게요. 좌파적 사고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내 소송을 내버리나 했고 다른 질문 할게요. 그 당할 만큼 다 당했는데. 유튜브를 분석을 해보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재밌는 유튜브 짤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재밌는 말 표현이지 홍준표 후보가 청년을 위해서 너무 뭐 좋은 정책 내놨다 이런 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강경보수 이미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뭐 노조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본다던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그 이미지를 실현시킬 정책 사이에서 실제 어느 정도가 일치하느냐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를 윤석열 후보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두드러질까요? 인물 경쟁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높긴 하지만 이 지지층 쪽에서 보면은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5.2점 동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 당원들의 표심이 반영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과연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현재로는 좀 의문으로 많이 남는 영역입니다.
여성과 소수자 보호 문항이 3.4점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했을 때 좀 낮은 평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낮은데 그 과거의 막말 이슈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에 2030 사이에서 그 거친 언변, 그다음에 토론하자 이 부분에서 2030이 굉장히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좌고 우면하지 않는 직진 스타일에 있어서 뭐 홍트럼프 내지는 나폴레옹 이런 지금 별칭들이 계속 붙고 있어서 이 인기가 계속 이어갈지도 관심사입니다. 이 얘기는 그럼 안 할 수 없는 게 그 여성 이슈가 또 계속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딴 거 지금 문제 삼을 게 없잖아. 후보들한테 전부 물으면은 나는 문제 삼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문제가 되죠. 오해는 오해가 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어제 치러진 2차 토론회. 정치로 언론을 평가하는 머릿속 잣대가 공정한 언론관이라고. 제가 그 발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두리뭉실하게 함을 믿을 자격이 없어요. 후보님이 두테르테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여성을 위해서 일했다.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그 프레임을 한번 씌워보려고 하는 건데. 유력 후보들을 향한 검증의 칼날은 갈수록 날카로워질 겁니다. 이에 맞서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은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 제가 당대표과제들로부터 꾸준히 언급했던 것은 2030 세대와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젊은 층에서 저희가 여론을 잘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키가 된다.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2030 지지층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60대 이상의 전통 지지층과 이대남을 비롯한 새로운 청년 지지층은 어떤 모습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 후보들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오랜 선출직 경험을 가진 중진, 원내 경험이 없는 외부 영입 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제3의 길을 모색했다 돌아온 후보들까지 한 지붕 아래 모인 서로 다른 이들이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주말 저녁, 젊은 층 표심 잡기에 나선 유승민 후보.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아이돌들이 자주 활용하는 SNS 라이브 소통에 도전했습니다. 대본에 뭐 오늘 밤 유승민입니다. 잘 자요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촉촉하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촉촉한 남자입니다. 아니 촉촉한 남자는 아니야. 드라이한 남자예요. 뽀송뽀송한 남자예요. 첫 번째 참가자를 한번 만나볼 텐데. 저는 울산에 사는 고등학생 2학년 민은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민은서 씨 반갑습니다. 지금 인스타 라이브 처음이시잖아요. 예, 전 처음이에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냥 영상 통화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인스타 라이브에만 할 수 있는 필터 해보셨어요? 아니요, 못 해봐요. 필터가 뭐죠? 이렇게 약간 화면이 이렇게 오, 네, 이게 울그락불그락. 오, 좋은데요? 머리가 방금 이렇게 간 게 필터한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차갑고 학자적인 이미지를 벗고 청년층과 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 학생 지금 불타고 은수양 불타고 있어요 지금. 날선 질문도 오고 갔습니다. 저는 매운맛 질문을 한 2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 갑자기 쫄리는데요. 하세요. 네. 여성 할당제 안 하실 거죠? 여성 할당제는요. 이 세상의 모든 할당제를 동시에 없앨 수는 없고요. 민간 기업의 할당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나 정치 참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수준이 안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올라와야 될 수준에까지 안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보신 건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제 체질인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댓글 같은 게 보이면은 어쩌다 보면 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좀 있을 그런 수 거에 있죠. 움츠러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요 그 욕에 대해서는 제 이름을 뭐 제 사진을 길바닥에 해놓고 그 빨간 페인트로 하고 뭐 물풍선 만들어가 터트리고 뭐 화형식하고 별걸 다 당해봐가지고 어지간한 욕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합니다. IMF 시절 김대중 정부의 재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소신 있는 경제학자로 두각을 나타낸 유승민 후보.
이회창 총재에게 영입돼 경제통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고 박근혜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원조 친박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원내대표 시절 거침없는 직원과 의견 대립으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후 줄곧 배신자 프레임이 유 후보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사실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하면서 소신파 정치인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겠지만 그것은 또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대신 본인의 그런 소신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유권자층을 넓혀가는 방법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경선에서도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의 민심을 잡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 셉니다. 손 잡지 마라. 배신자! 배신자! 대구 팔아먹은 배신자! 탄핵에 협조를 했으니까 배신자가 됐지. 그 사람은 여기 배우 와가 안 될 사람 아닙니까? 왜요? 예? 왜요? 대통령 탄핵시키는 사람 그 사람 아니라요? 이곳에서만 3선을 지낸 유승민 후보에게 대구는 가장 큰 정치적 기반인 동시에 가장 넘기 힘든 산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리 맛있게 산노? 맛있게 산대. 예? 아니, 저 간도 적당하고 맛있게. 이모 오신다고. 오늘 내가 오는 거 알았어요. 그래, 이모는 보자. 살던데. 머리 깎아가 살쪘어요. 예. 명절 때 많이 오고 무슨 특이한 일이 있으면 오고 찾겠다. 박근혜 하면 안 그러시면 이 사람 대통령 해볼 사람이다. 젊은 세대 입장으로서는 바른 목소리를 내면 배신자고 바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정치인은 뭐라고 표를 주겠습니까? 그냥 지역적인 이미지만 있다 그러면 그게 정치가 아니라 그냥 표벌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잘못된 거는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돌아선 민심을 잡을 묘책이 과연 있을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서운했던 감정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해가지고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뭐 저한테 서운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면 돌파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개혁 보수를 외치며 바른 정당을 창당했지만 결국 되돌아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른정당이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세력도 없고 그런 정당에서 고생을 하면서 우리끼리 다져진 그런 정치를 하는 철학, 이유, 가치 이런 걸로 굉장히 단련된, 훈련된 이 뜻을 뭉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서울시장도 이번에 됐고 당대표도 되고 저나 하태경 의원이나 대선에 출마하고 보수 정치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남아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후보의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사람들의 이미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후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꽤 장점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장점이죠. 그런데 왜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참 저도 의문이에요. 강한 리더십, 스트롱맨을 원하는 시기에 강인한 면을 부각시키는 기회를 잘 잡지 못했다. 본인이 이제 그런 약점을 알아서인지 강한 남자 이미지를 연출을 이번에 했었거든요. 1차 토론 때. 이제 그게 지지층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장 젊은 주자 하태경 후보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식사했어요? 네? 식사 못 먹었어요. 아침 드시고. 어제는 뭐 잘 주무셨어요? 네. 맛있다고요. 네.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 하루. 그는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전에서 여의도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수행비서를 두고
운전을 해서 이렇게 보통 아니, 가정을 초상 때부터 수행은 없이 그냥 정책 비서를 역할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슈 분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게 의정 활동에 더 도움이 되잖아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에 통과시키는 등 그동안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낸 하 후보. 이러한 의정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이들이 이번 경선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소신과 열심히 제 창호 장례식 때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계셔 주셨어요. 가장 큰 부분은 나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계시다. 그냥 일적으로만 상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공감하고 같이 이걸 겪고 계시다라는 점이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회성이냐? 선거 기간에 그냥 관심 끌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청년 문제를 보는 거냐? 아니면 정말 자기 정치의 사명으로 청년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냐? 제가 청년들을 위한 정치로 정치 여생을 다 바치겠다라고 한 4년 전에 선언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킬 거고요.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보좌진들과 방송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하태경 후보. 솔직히 남녀 공동 복무제라는 게 이대남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좀 흑심을 숨기시고 발표한 공약이 아니신가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가서 군대를 이미 제대한 여성들한테도 내가 많이 대화를 나누고 물어봤는데 그 경험이 자기 인생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군대가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이거 완전 군대 발언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공격 훅 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그런 기회를 여성들한테도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는 이제 실전보다 더 거침없는 공방을 캠프 내에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을 하지만 실제 토론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토론장에 가서 뭐 예상 질문들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답변도 잘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이제 효과는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조사 등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핫해라는 별명을 얻었던 하 후보. 당원으로서 이 두 분께 옐로우 카드를 좀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이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고 지난 TV 토론에서도 질문 공세를 펼치며 저격수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정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고 도주에 우려가 있으면 판사가 영장을 쳐야지. 그럼 내버려 둡니까? 내가 조국의 편을 드는 게 홍준표 의원도 아니고. 검사한 적 있죠. 그때는 아니.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도망 다니게. 말을 할 기회를 줘야죠. 말씀해 보세요. 그래. 허태경 의원이 단연 눈에 띄었죠. 옐로우 카드 같은 거 준비한 거. 뭐 이런 것들도 그게 눈에 띄는 장면이거든요. 특히 방송 토론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토론이 계속 있습니다만은 그 토론에서 콘텐츠 못지않게 본인의 그 어떤 도발적인 토론 스타일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 저는 그 2차 컷오프 4명 안에도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은 밤 원희룡 후보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방역 수칙과 질서에는 최대한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기겠다는 게 아니고. 1인 분양할 수 있게 저희들도 정리를 할 테니까요. 저희들은 외곽에서 경비를 하고 보호를 해주세요. 시민을 보호를 해줘요. 7시간의 대치 끝에 관철시킨 합동 분향소.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월급 안 받고 일할 수 있냐고요. 저희는 수입이 없으면 영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대출금에, 임대료에, 직원급여에. 소상공인들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지원금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까? 저희도 일하고 세금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후보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원 후보.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그냥 제 소개를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옆에서
옆에서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라 아니 국민의힘. 아 맞아요. 그래 얼굴이 많이 이거들 텔레비 많이 나오는 사람이다. 그래 열심히 했었네 그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했었는 거는 고맙지. 안녕하세요. 저 KBS 시사직격팀에서 나왔고요. 시사직격? 예. 지금 원 후보님 지지율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많이 아쉽죠. 지금 오르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토론이 시작되고 검증이 시작되고 또 본격적인 국민들의 판단이 시작되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 후보를 알아보는 시민들조차 그의 최근 행보에는 관심이 덜합니다. 진짜 한 10년 전에 나왔으면 진짜 나는 남경필하고 막 이랬으니까 밀어주고 싶습니다. 진짜 와 나는 진짜 멋있었는데 그때는. 아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진짜 그때 새로운 멋있어요. 모습으로 아니, 다가갈게요. 진짜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거인. 고맙습니다. 길로 가시.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당시 이회창 대선 후보에게 유일하게 쓴소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기다라고 할 정도로 소장파 원조이죠. 국회의원도 했고 제주도지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경험과 행정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큰 영역에서 입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예상외로 전국적인 인지도가 너무 낮더라. 사실은 그 한나라당에서 굉장한 개혁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그 이후에 제주도지사를 2번 해가면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본인이 그 눈에 띄는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든 아니면 2030에 호소력이 있는 뭔가를 하든 여하튼 언론 노출도를 좀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된다. 주상 전환합시오. 청년의 미래가 나라의 미래이거늘. 소신에게 기발한 생각. 얼마 전부터 정책 웹 드라마라는 이색적인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원 후보. 넌 머리를 퐁으로 달고 다니? 백성 놀리니?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정책 공약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벼락까지 되셨구나. 결국은 전달력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저도 많은 경험과 많은 좋은 생각들 그리고 많은 그 좋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되면 사실 저 울타리 안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고 또 느끼는데 그거에 대한 적절한 전달 통로, 대변자를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원희룡의 사용법 그런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알리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보들. 후보님의 어떤 부분을 오늘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나요? 나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귀공자랄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어디야? 저 KBS. KBS? 아 그럼 좀 더 잘할 걸 그랬네. 난 장난 비슷하게 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재밌었는데. KBS가 얼마나 중요한데. 뵈니까 정치인 느낌보다는 요즘 많이 나오는 트로트 가수 같은 느낌이. 제가 노래를 잘합니다. 트로트를 특히 잘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안상수 후보는 경선 행사 때마다 파격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후보입니다. 노래도 좀 부르시고. 그래서 갑자기 시켜서 했는데 운율이 약간 맞았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디 보도가 안 돼요. 언더독이고 두세 명 많으면 너댓 명만 보도하는데 우리는 빠지니까 출마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거든.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발언권이 주어질 때마다 매번 새로운 퍼포먼스를 준비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 안상수가 운명을 저렇게 개척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컷오프 결과를 누구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을 안상수 후보. 8강에 오른 후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 그 쓰레기 치우는 거 잘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지휘봉 흔드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마에스트로가 지금 뭐 첼로 잘하고 무슨 피아노 잘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다 기억하는 거예요. 공약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비록 경선에서는 존재감이 약하지만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직을 지낸 보수 중진. 풍부한 도시 개발 경험을 스스로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SG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습니다. 제가 송도를 바다에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세계 독특한 사례인데 이제 우리 대도시 주변에 있는 논을 1억 평을 유휴농지 1억 평을 활용해서 7천만 평에다가 4차 산업 클러스터 인공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200만의 첨단 산업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분위기가 좀 핫해지면 그 공약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 공약이 유일하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 그냥 뭐 약간씩 차이 나는 거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퍼포먼스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황교안과 최재형. 공직자 출신의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강성 보수층 표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와 맞붙어 큰 차이로 패배한 황교안 후보. 수사는 수사대로 하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별별 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 알려진 것까지 하고 있어요. 한때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로 꼽혔지만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당내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가장 몰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걸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당에서 이 문제를 끌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당이 끌고 가고 나나 우리 후보들은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정말 정책 대안을 하고 또 미래를 얘기하게 그렇게 해야 되죠. 안 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러한 황 후보의 주장이 정권 교체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배순입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잘려나간 투표지도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자꾸 믿음의 영역으로 이것을 제기하고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면 결국은 정권 교체의 야권 분열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증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일 때는 부정선거 얘기 잘 안 했죠. 근데 지금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자리를 최재형이 훅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데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최재형이 가지고 있는 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황교안이 그렇게 움직인 거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 영입 1호로서 정계 입문부터 큰 기대를 모았던 최재형 후보. 입당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감사원장에 발탁됐지만 월성원전 폐쇄 결정의 적법성 감사를 시작하며 정부와 대립해 화제를 모은 인물입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저희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감사원장이 대통령을 향해 대선 때 41%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고 했다는 발언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그리고 나서 재 나가서 정치를 하시던지. 제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시는 데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대해
최 후보 본인의 생각은 어떨까? 청와대 대립각을 세웠을 때 그때 정치를 하려는 결심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제가 정치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감사원장으로서 정말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업무를 잘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다만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일반인이 되는 거니까 그게 몇 달 후에 하든 또는 1년 후에 하든 그 기간의 문제이지 이미 그만둔 감사원의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소식입니다. 파도 미담. 판사 출신의 정직하고 바른 이미지로 알려졌던 최 후보. 그러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강한 보수 색채를 나타내며 여론의 호불호가 엇갈렸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를 재창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뜻하지 않게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애국심, 정직성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감사원장 시절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업무 능력, 저 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지도 자체도 낮고.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했지만 지금으로선 4강 진출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창원 서울 나오셨어요? 예. 힘내시고 꼭 좋은 신세도 지키고 마음에 담아두고 다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 최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창원에서 부산까지 찾아온 한 청년 지지자.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일 깨끗하시고 모두에게 기감이 되실 분인 것 같은데 좀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지자로서. 상속세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지지율 반등을 이루진 못하고 있는 상황. 얼마 전 캠프 해체라는 큰 결단을 내린 최 후보. 그것이 쇄신책으로 통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정치 신이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들어온 이후의 행보를 보니까 어떤 그 신선함을 좀 잃어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는 투표라는 행위만으로 민주적 절차로서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투표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논쟁과 토론, 그리고 검증이 보장되고 또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투표는 민주주의가 됩니다. 시사 직격이 질문하는 언론으로서, 의혹을 검증하는 감시자로서 중심을 잡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고 이를 구현할 리더십은 또 어떠해야 할지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사 직격의 대선 레이스 함께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